그를 기용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력서는 평범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사람은 곧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은 주머니 속에 있을 뿐이에요. 3년 뒤 그 평범했던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어떻게 알아봤는가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 왜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송곳을 스스로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몇 번 시도했다가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면 역시 나는 이 분야가 아니구나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재능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미 두각을 드러낸 걸 보면 자신은 아직 주머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급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정작 부러지는 게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SNS는 이 조급함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남들이 주머니 밖으로 나온 순간만 보고 그들이 주머니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자신을 밟고 닦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뾰족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자신을 들여온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자성어 하나를 새기겠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중국 전국시대 한 인물이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청했을 때 상대는 쓸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 인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십시오. 송곳이라면 주머니를 뚫고 끝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훗날 그는 실제로 중요한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건입니다. 송곳은 뾰족해야만 주머니를 뚫습니다. 무딘 송곳은 아무리 오래 주머니 안에 있어도 절대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낭중지추는 언젠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막연한 닭간이 아니라 진짜 뾰족함을 갖추고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뾰족한 송곳인지 아니면 그냥 뭉툭한 세막대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뒤 행동지침에서 다루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의 초기 이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중 상당수가 젊은 시절엔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채 여러 번의 낙선과 실패를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남들과 달랐던 건 화려한 출발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자신을 뾰족하게 갈아냈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기를 인력을 버리는 시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서도 이 원형은 반복됩니다. 여러 문화권의 영웅 신화에서 주인공은 처음부터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정체를 감춘 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지내는 시기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숨어있는 시기는 이야기의 결함이 아니라 핵심 장치입니다. 그 시기가 있었기에 드러나는 순간이 진짜 힘을 갖습니다. 탈무드의 지혜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배움을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태도를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는 가르침이 여러 곳에서 전해집니다. 진짜 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인 지혜야 비로소 세상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낭중지추의 동아시아적 지혜와 탈무드의 서양적 지혜가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첫째, 내가 진짜 뾰족한가를 정직하게 점검한다. 아까 미뤄뒀던 질문입니다. 최근 한 달 내가 실제로 실력을 밟고 닦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어봅니다. 주머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려버렸다면 삐져나올 송곳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드러나지 않는 시기의 기준을 정한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에 스스로 정직한 기한을 둡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과 계획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실력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갈고 그 뒤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드러내겠다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아주 작은 틈이라도 시험해본다. 완벽하게 준비된 기회만 세상에 나서려 하지 말고 작은 기회에 미리 스스로를 드러내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뾰족한지 아직 무딘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표, 작은 프로젝트, 작은 대학자처럼 위험 부담이 적은 곳에서 먼저 시험해보면 실패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나의 뾰족함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K 콘텐츠 속에서도 이 구조는 반복해서 사랑받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고 존재감 없던 인물이 결정적인 순간 숨겨왔던 실력을 드러내는 전개가 시청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각자가 바라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은 이미 뾰족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원리는 재테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자산도 처음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두 투자자가 같은 저평가 자산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는 걸 보니 별로인가 보다라며 지나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낭중지추의 원리를 떠올리며 이게 진짜 뾰족한 송곳이라면 언젠가 드러난다는 판단까지 실제 실적과 펀더멘털을 꼼꼼히 검증한 뒤 조용히 자산을 늘렸습니다. 몇 년 뒤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투자자는 이미 유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작정 저평가된 걸 사는 게 아니라 낭중지추처럼 진짜 뾰족함이 있는지 먼저 검증하는 것입니다. 뾰족하지 않은 자산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검증 과정을 구체적인 습관으로 옮기면 관심 자산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뾰족한 송곳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된 세막대인가를 실제 지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적, 재무 건전성, 성장 가능성 같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뾰족하지 않은 자산을 붙잡고 영원히 기다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계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절망의 근거로 삼지 말고 나는 지금 진짜 뾰족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티스는 뾰족함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는 버티면 언젠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뾰족함이 결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티스는 조금만 뾰족해져서 성급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려 서두르는 것입니다. 아직 무딘 상태에서 억지로 주머니를 뚫려 하면 부러질 뿐입니다. 긍정의 법칙은 나는 특별하니까 언젠가 알아봐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뾰족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의 학원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나는 조용한 시간을 인력으로 채운다. 나는 결국 드러난다. 그래서 그 평범했던 삶은 정확히 어떤 순간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 구체적인 결말은 골든 88편을 풀버전에서 공개합니다.